네, 안녕하세요. 발리사스쿨 민법 강사 류호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1차 설명회 오셨으니까 다 이 시험,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로 이제 알고, 그리고 저는 이제 담당이 민법이다 보니까 오늘 민법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시험 전반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주로 민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 요거 이제 한 장씩 받으셨죠, 그죠? 여기 이제 민법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한 2장짜리 프린트 간단히 해놨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작해 봅시다. 자, 우리 이제 변리사 시험은 1차 시험과 아시다시피 이제 2차 시험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1차 시험은 객관식. 이제 오지선다죠, 그죠? 이제 5개 지문 중에서 이제 OX 골라가지고 이제 정답 골라내면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시험 출제되고요. 2차는 이제 논술형입니다. 2차는 이제 백지 시험지에다가 여러분들이 다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백지를 채워야 되는 게 이제 2차 시험. 1차는 이제 오로지 객관식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제 설명이 오셨으니까 일단 이제 1차를 먼저 보셔야죠, 그죠? 그래서 1차를 합격하면 이제 2차 시험 기회가 주어지는데, 1차 시험을 합격하면 2차 시험 기회는 고해 2차 시험하고 그 다음에 2차 시험까지 2차 시험 응시 기회가 2번이 주어집니다. 2번,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1차 설명이니까 이제 1차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좀 알아보셨겠지만 1차는 과목이 이제 산재법, 그다음에 이제 민법, 그다음에 이제 자연과학개론, 이렇게 이제 3과목을 봅니다. 그래서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각 100점씩이고요. 그래서 이제 총 점은 300점이고요. 그런데 이제 산재법은 이 안에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이렇게 이제 3과목이 들어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과학도 물리, 화학, 생물, 그 다음에 이제 지구과학. 이렇게 해서 과학, 자연과학도 이제 4과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민법 요거는 단일 과목이에요. 이제 단일 과목인데 이제 한 100점이죠, 그죠? 그래서 비중도 높고, 그래서 이제 또 양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민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리사 자격증이라는 게 이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산재법이 이제 1교시에 이렇게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법 들어있는데, 사실 이제 모든 법학의 기본이 되는 과목이 이제 민법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변리사 시험에 진입을 하시면 가장 먼저 민법부터 많이들 보시면 거의 90% 이상이 그냥 민법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법 과목이 기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변리사 시험에 진입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이공계열 분들이 많으세요. 이공계열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니까 이제 뭐 특허나 뭐 이런 게 이제 뭐 중요한 부분은 뭐 이제 뭐 자연과학적으로 이제 좀 무슨 뭐 발명이다 그런 걸 내면 좀 이공계열이 유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공계열들이 많이 진입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과목의 비중을 보면 자연과학은 이제 한 과목밖에 없고 나머지 다 법과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전 처음 법과목은 생전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의 생전 처음 법이라는 걸 이제 공부하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신다. 그죠? 이렇게 이제 일단 과목 개관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어가면서 계속 말씀드리면서 이제 제 프린트를 보시면 로마자 1번 이제 민법의 특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수험생들이 다른 과목보다 특히 민법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다. 뭐 이렇게 되는데 보시면 밑줄 나오죠. 양이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이게 민법이라는 게. 그래서 다음 줄 첫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해서 마지막 페이지를 닫는 데까지 동사 빠르면 2개월에서 3개월까지 소요가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많다. 일단 많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각 단원의 연관성이라고 돼 있는데, 자, 이제 민법은 단일 과목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목차는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대목차로 나눠보면 민법 총칙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법이라는 게 있는데, 채권도 이제 총론하고, 채권 강론하고 이렇게 크게 보면 4단원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 2, 3, 4, 4단원,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100점이라고 그랬는데, 각 과목당 문제가 40문제씩 나옵니다. 40문제. 40문제 100점이니까 이제 한 문제당 2.5점인 거예요. 한 문제당 2.5점 배점돼서 이제 40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크게 4단원으로 나눌 수 있고, 보통 12문제, 8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총 40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래서 이제 교재 순서도 민법의 이제 교재 순서도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 총론, 채권 강론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자, 이제 제 그 두 번째 그 문단에 연관성이라고 되죠. 각 과목의 연관성.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 민법 총칙이라는 게 뭐냐면, 이 물권이나 채권 같은 거에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을 모아 놓은 게 민법 총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뽑아가지고 이제 모아 놓은 거. 그 다음에 지금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실 거예요. 자, 물권이라는 것도, 물권, 여러분, 이 소유권이라고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물권의 대표가 소유권인데, 소유권이 변동이 되려면 먼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생기고 물권이 이제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물권이나 채권 이렇게 단어로 나뉘어져 있지만 얘들도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네 과목들이 전부 다 뚝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돼 있다. 이게 무슨 문제냐면, 자, 우리 민법을 공부한다고 해서 민법 총칙부터 들어와가지고 내가 이제 민법 총칙을 확실하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그러고, 민법 총칙을 막 한 10번 본다. 그러니까 민법 총칙만 한 10번 본다. 그래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이 뒤에 걸 알아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 그게 바로 이제 각 단원 간의 연관성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민법 총칙만 주구장창 공부한다고 민법 총칙을 잘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물권법, 채권법 이걸 다 보고 요거 지식들이 쌓여야 그래야 이것도 정확하게 이해가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보실게요. 그래서 두 번째 각 중요한 이유는 각 단원의 연관성이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밑줄만 따르세요. 뒤에 나오는 물권이나 채권을 알아야 비로소 이제 앞에 있는 민법 총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아래 밑줄 보시면 우리 이제 수험 기간은 이제 1년 단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험이 이제 1년에 한 번 있다 보니까 1년 단위로 돌아가는데, 근데 이제 뭐 수학이다 그러면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더하기부터 배우고 빼기 배우고 곱셈 배우고 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그 다음에 이제 함수 배우고 미적분 배우고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잖아요. 우리 수험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대로 여기에 그냥 뭐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수준, 고등학교 3학년 수준 나오면 그냥 나오는 대로 또 고3 수준은 초등학교 뭐 중학교 수준도 모른 채 그냥 고3 수준을 아래 배워야 되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죠? 1년에 다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민법은 한 권의 기본서에 뭐 초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의 내용이 모두 섞여 있고, 변리사 시험은 1년에 1회 시험이 있기 때문에 1년 안에 이를 정복을 해내야 돼. 그죠?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면 결론이죠. 민법은 각 단원간 연관성이 있어서 뒤에 내용을 알아야 앞에 부분이 이해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최소한 3회독 정도는 돼야 비로소 제대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이제 여러분들 수험에 들어오면 회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쓸 겁니다. 회독. 그래서 보세요. 처음부터 한 번 봤다? 1회독. 다 보고 와서 돌아와서 한 번 더 봤다? 그러면 2회독. 느낌 오시죠? 그죠? 또 두 번까지 다 보고 또 돌아와서 또 이제 세 번째 봤다? 그러면 3회독.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한 3회독 정도 돼야 이게 이제 비로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니까 3회독 정도 되면 뒷부분은 내용들도 웬만큼 알고 이거 아는 상태에서 이걸 보게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처음 볼 때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고 봤던 것들이 한 3회독 때쯤 되면은 연결이 되면서 이제 잘 알아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계속 보시면, 이제 넷째 줄 보시면, 계속 보실게요. 그래서 세 번째 문단, 민법은 각 단원간 연관성이 있어서 뒤에 내용을 알아야 앞에 부분이 이해가 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최소한 3회독 정도는 돼야 비로소 제대로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민법은, 그런데 또 민법은 너무나 양이 방대하다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서 입문해서 한번 보는 데만 2개월 내지 3개월이 소요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1회독 하는데 한 2개월 걸려요. 그리고 한 2개월 지나서 다시 돌아서 보려면 이미 2개월 전에 본 내용들은 또 이제 또 그때 까먹습니다. 많이 까먹어요. 그래서 휘발성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봤던 걸 또 까먹고 다시 보니까 뭐 생전 처음 보는 것 같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뭐 2회독 해봐야 그래도 또 이제 뭐 한두 달 지나고 또 보면은 또 뭐 다 까먹고. 이해하시죠? 그죠? 그래서 처음 입문해서 보는 데만 2개월 내지 3개월 소요되므로 뒷부분을 공부할 때쯤 앞부분의 기억이 희미해져서 결국 본질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다. 그죠? 자, 그럼 이제 결론이죠. 밑에. 그렇다면 민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첫째,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끝까지 가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수험생들 보면 너무 꼼꼼해가지고 이 민법 총칙이 만약에 공부한 민법 총칙 처음 해보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못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걸려갖고 못 넘어가시는 분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강 무슨 내용이지만 알면 일단 넘어가야 돼. 그래서 일단 끝까지 가고 그 다음에 또 돌아와서 2회독 보고 그 다음에 또 돌아와서 보고 그렇게 회독이 될 때마다 이게 이해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여기 이제 민법의 특성입니다. 특성. 그죠?
그래서 계속 읽어보시면 넷째 줄 일단 끝까지 무슨 내용이 있는지 보고 와서 다시 반복이 돼야 그때부터 실력이 향상이 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그러니까 이제 공부 방식이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자세하게만 이렇게 읽어나가는 방식보다는 조금 부족하다 싶어도 빠르게 여러 번 반복해서 앞과 뒤가 연결이 되도록 학습하는 게 이게 이제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법학은 대부분 그래요. 법학은.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이게 순서가 체계 순서는 이렇게 있는데 사실 뭐 이제 뭐 지식적으로는 순서가 없어요. 나 뒤죽박죽 섞여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가 중요하다? 회독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무리 이거 잘 이해해 보려고 이거 100번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돌려줘야 된다. 이제 이 포인트입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로마자 이번에 이제 민법에서 고득점에 하려면 하고 나와 있는데 민법에서 고득점에 1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는 말이 있죠. 그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밑줄 보시면 민법은 정복하는 게 이렇게 매우 어려운데 아이러니하게도 1차 시험에 합격한 수험생들 점수를 보면 민법 점수가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민법을 잘 못 보면 1차 시험 합격이 어렵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보실게요. 그래서 이 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민법에서 고득점하지 못하면 1차 합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뭐 자연과학 선생님도 이제 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여러분들 대부분 이공계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죠? 예컨대 물리학과다. 그러면 물리는 잘하시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화생지 나머지는 좀 약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과학이 이것도 100점인데 아무리 이공계열 수험생들이라도 자기 전공이 따로 있다 보니까 이게 100점 만점에 70점 넘기가 어려워요. 거의 대부분 60점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 60점 맞아요. 그래서 잘 맞으면 70점 맞고 이 자연과학이라는 거. 그래서 문제도 어렵고 뭐 시간도 많이 걸린다 그래요. 그죠? 저는 자연과학 강사는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여태까지 우리 그 변리사 시험의 1차 시험의 커트라인 그러니까 이제 합격선을 통계를 내보면 대부분 77에서 76, 7 정도? 76에서 77 정도 이렇게 나와요. 물론 매년마다 시험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진짜 어려운 때는 올해가 진짜 어려운데 막 72점 몇, 뭐 71점 몇 이렇게 커트라인이 나올 때도 있고 재작년은 쉬웠는데 뭐 커트라인이 82점이라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이제 높거나 낮을 수도 있는데 제일 많은 커트라인 비중을 보면 한 76, 7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커트라인이. 그죠? 자, 그런데 76점, 77점이 이제 합격성 커트라인인데 이 자연과학을 60점을 맞아버리면 그죠? 나머지 점수를 어디서 채워야 되냐? 여기서 채워야 돼요. 산재파하고 민법에서. 그래서 대부분 그러니까 자연과학을 너무 잘하신다 뭐 이런 분들도 뭐 특이한 분들 계시긴 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합격생들의 1차 합격생들의 제일 대부분의 점수 분포를 보면 90, 70 이 정도가 그죠? 그래서 자연과학은 뭐 80점 이상은 뭐 거의 뭐 매년 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 90, 90, 70 이렇게 찍어줘야 그래야 그나마 이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도 몇 점 이상 맞아야 된다? 90점 이상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쉽지 않다. 그죠? 그래서 민법을 잘 못 보면 1차 시험이 합격이 어렵다. 그죠?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노트 보시기 전에 요 얘기 할게요. 사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오신 분들한테 제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수험은 1년 단위로 돌아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변리사 1차 시험은 매년 2월 셋째 주 토요일쯤 봅니다. 2월 셋째 주 토요일. 거의 틀림없어요. 2월 셋째 주 토요일 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험 기간이 보통 이제 우리 또 학교 개학 기간이 비슷하게 3월 2일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종합반도 올해 종합반도 3월 2일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3월 2일에서 1년 이렇게 공부하고 내년이 이제 24년이죠. 24년 2월 셋째 주 토요일 그죠?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셋째 주 토요일 이렇게 보게 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1년 동안 공부를 해갖고 요날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본 강의도 이때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종합반도 올해 3월 2일에 시작했고 이제 그 해 시험 끝나자마자 그래서 3월 달에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기본 강의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과목이 기본 강의, 중급 강의, 뭐 객관식 강의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뭐 중급 강의가 뭐 이제 판례 강의라든지 뭐 이제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뭐
나올 수는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기본 강의, 뭐 중급 강의, 객관식 강의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 강의 때 1회독, 아까 제가 회독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중급 강의 하면서 2회독,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강의 하면서 3회독, 이러면 학원 커리큘럼만 따라와도 이제 한 3회독 정도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이렇게 회독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커리큘럼이 그래서 이렇게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절로 이제 따라오다 보면 1회독, 2회독, 3회독 이렇게 되도록 커리큘럼이 짜져 있고. 근데 이제 민법을 말씀드리면 민법은 이제 기본 강의가 50회가 잡힙니다. 50회. 사실 여러분들 느낌이 안 오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횟수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민법 강사다 보니까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일주일에 5회 강의를 하는데 50회면은 10주가 걸립니다. 10주. 10주면 한 2개월 반쯤 딱 나와요. 그죠? 보통 3월 2일쯤 개강해갖고 보통 5월 중순쯤에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중급 강의도 이제 뭐 바로 한 6월쯤 시작해갖고 뭐 한 7월 중순쯤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강의도 이제 뭐 8월쯤 시작해갖고 뭐 9월 중순이나 뭐 이렇게 끝나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3월에 이제 이 시험 진입하신 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강의, 중급 강의, 객관식 강의 수강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강의 부담은 줄어요. 이제 강의는 많이 들었으니까, 이때 이제 9월 이후죠. 한 10월부터 요 24년 2월까지니까 10, 11, 12, 1, 2, 한 5개월 정도. 요때가 사실 제일 중요한 기회예요. 요때 이제 마무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뭐 대부분 이제 변리사 시험 공부해보신 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강의만 들어갖고 자기 안 되는 건 자기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시험을 잘 보죠. 그죠? 그래서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강의만 듣는다고 점수 나오지 않고, 그래서 강의 들으면서 열심히 쌓았던 지식을 요때 폭발적으로 이제 공부를 확 해가지고 요때 실력을 확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때 요 시기가 매우 중요한 시기. 요때 이제 마무리 시기다. 그래서 보통 수험생들 진입하신 분들 점수 향상을 보면 점수가 처음부터 확 이렇게 안 올라요. 처음에는 이렇게 올라다가 나중에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막판 마무리하면은 이제 쫙 올라가고 이제 합격선 찍고 이제 합격하는 그런 친구들이 이제 대부분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요 마무리 시즌 중요하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3월 진입생 기준으로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지금 오늘 며칠이에요? 우리 지금 7월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 앞에 계신 여러분들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어디 지금 진입을 했다? 여기서 지금 진입을 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남들보다 시간이 반밖에 없다 이거죠. 그죠? 그죠? 남들이 이미 우리 뭐 종합반 3월에 시작한 분들은 이미 기본과에 끝나고 중급과에 끝나가고 있고 지금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진입하신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내년에 있을 시험 이거 있잖아요. 이때 합격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3월에 진입한 수험생들도 있는데 우리 좀 나는 늦게 진입했구나. 그러면 늦게 진입했으니까 6개월 동안은 뭐 이제 이번 시험 볼 때까지는 뭐 그냥 조금 공부해 놓다가 본격적으로 25년 시험을, 그죠? 이쪽에 있는 25년 시험을 한번 준비해 봐야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들어오시면 절대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늦게 들어온 만큼 내가 이 3월에 진입한 수험생들보다 늦게 들어온 만큼 공부를 더 밀도 있게 해가지고 내가 이 친구들 따라잡아가지고 내가 반드시 내년 24년 1차 시험에 합격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들어오셔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심지어는 저는 막 9월, 10월에 진입해갖고 바로 다음에 1차 합격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물론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 수가 많을 수는 없어요. 아니, 남들 1년 하는 거 뭐 4, 5개월 만에 갖고 합격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는 많지 않지만, 가능은 해요. 그죠? 대신 독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실강으로 기본 강의나 뭐 중급 강의나 다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진입해갖고 강의를 수강하신다면 이제 인강으로 해결하셔야 되는데, 이 3월 진입생들은 하루에,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민법도
1회 강의하면은 3시간 하거든요. 3시간. 이제 보통 이제 3월 진입하면 1회 강의 3시간 하면 그거 이제 강의 들은 거 갖고 집에 가서 복습하고 소화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강의, 다음날 강의 듣고 이런 식으로 하루에 1회씩 소화를 해왔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7월에 진입하면서 3월 진입생처럼 똑같이 하루에 1회 소화한다. 나중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택도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때 이제 한 회씩 했다면 여러분들은 최소한 1회 반이나 1.5회 분량이나 한 2회 분량을 하루에 소화를 해내셔야 돼요.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 바로 내년에 시험을 합격을 노려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몸은 좀 힘들 거예요. 몸은 좀 힘들 텐데 그래도 그렇게 하셔야지. 늦게 진입했으니까 내후년을 보겠다면 내후년도 어려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수험이라는 것은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단기간에 끝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시간 질질 끈다고 합격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수험생들 보시면 여러분 주위에 하고 계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3년 한다, 4년 한다 그래서 합격이 보장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험은 무조건 단기 초집중으로 끝내버려야 돼.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독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천천히 느리게 막 3개월에 한 번 보고 2개월에 한 번 보고 이런 식으로 보는 것보다 진짜 압축해갖고 1개월에 한 번 보고 20일에 한 번 보고 10일에 한 번 보고 이러면 압축이 되잖아요. 그러면 실력은 훨씬 더 좋아져요.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왜 제가 그랬잖아요. 연관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가 다 연결성이 있어가지고 빨리 많이 볼수록 많이 안단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죠? 그래서 천천히 느리게 공부하는 것보다 우리 이제 수험 공부, 특히 이제 복과목은 단기간에 빠르게 반복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 이때 진입한 분들하고 붙어도 지금 진입해도 압축적으로만 할 수 있으면 이때 한번 승부 볼만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요거 제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설명이 오셨는데 지금 진입 자체를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그죠?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입 자체를 고민하시는 분들 같으면 좀 신중하게 더 생각해보고 진입하세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무서운 시험이에요. 이거는 제가 강조드려요. 이 시험 한번 들어왔다가 결과 못 얻고 막 시간만 지나버리면 여러분들 인생에서만 5년, 10년이 그냥 지워져 버리는 무서운 시험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진입 자체를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셔갖고 정말 각오가 됐다 그럴 때 들어오시고, 만약에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진입 여부는 이미 결정이 됐다. 난 진입하겠다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당장 오늘 밤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당장. 오늘 이거 설명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시작하셔야 돼요. 기본 강의, 뭐든 무슨 과목이든 기본 강의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왜요? 지금부터 늦었어요. 지금부터 늦었으니까. 진입이 결정이 됐다 그런 분들은 절대 망설이지 마시고 그냥 오늘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냥 인간 끌어가지고 하루에 2회씩 막 보고 소화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진입하시면 주말도 없어요. 우리 3월 진입생들한테는 제가 주말에는 조금 쉬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진입하시려면 주말 쉬긴 뭘 쉬어, 지금. 그죠? 못 쉬어요, 주말에도. 토요일, 일요일 없어요. 그냥 달리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시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제가 너무 겁만 드렸나? 근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고. 자, 그리고 이제 시험에 대한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민법 얘기로 또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오늘 프린트는 제가 이제 많이 말씀 안 드려도, 그래서 보시면 이제 민법에서 그러면 고득점에 합격할 수 있다는데 민법 고득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1번 이해와 암기의 반복이다. 그래서 암기의 중요성 되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 이제 공부 도사들이잖아요, 사실. 그죠? 여기 오시는 분들은 공부는 다 도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제가 요걸 이제 써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공계열이기 때문에 이해를 물론 모든 공부를 하는 게 이해를 토대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그래서 법학도 이해가 먼저인 게 맞는데, 우리는 이제 수험이잖아요. 수험은 모두 중요하다, 암기도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하도 이제 이해와 암기가 있으면 하도 여러분들이 이해 쪽으로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암기를 강조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뒤에 있는 걸 알아야 앞에 게 이해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게 암기가 돼 있어야 앞에 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수험은 항상 이해와 암기의 반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럼 쉬울 거예요. 그죠? 됐다.
그다음 이제 2번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을 병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1차는 객관식 시험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은 그리고 이제 요 민법은 1차에만 있어요. 2차에 가면 민사소송법이라는 걸 배우고 2차에 가면 민사소송법이라는 걸 하시고 민법은 2차에서는 시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민법은 뭐만 잘 풀면 돼요? 객관식만 잘 풀면 돼요. 논술형 안 봅니다, 민법은. 그죠? 그래서 민법 시험은 이제 1차 객관식만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민법 강의하면서 이제 객관식 위주로 이제 알려드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 객관식 문제 OX 지금 뭐 나중에 이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좀 안다고 해서 OX가 바로바로 골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첫째 줄 한번 읽어볼게요, 밑줄. 우리 1차 시험은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객관식 문제 연습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서를 보면서 익힌 민법 지식을 객관식 문제집을 통해서 점수로 연결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객관식 연습이라는 거예요. 객관식 연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통상 보면 통상 우리 변리사와 이제 수험계 민법 강사님들 보면 기본 강의 이때 이제 교과서만 보고 중급 강의 때도 교과서만 보고 이때 객관식 강의 시즌 들어와서 이제 객관식 문제 처음 접하고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저는 기본 강의 하면서도 객관식 문제를 풀어요. 근데 이제 그 나가다가 보시면 이제 제 교재는 이제 포인트 민법이라는 포인트 민법 시리즈인데 포인트 민법 기본서가 있고 이제 뭐 객관식이 있고 OX 지문집 이렇게 있는데 이 포인트 민법 객관식은 한 1400페이지 정도 돼요. 여기 이제 요건 기본서고 기본서고요. 요건 이제 한 960페이지 정도 되고 나가서 이제 보시면 그냥 뭐 읽어보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두께만 한번 봐보세요. 포인트 민법 기본서 요러고 객관식 좀 더 두껍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기본 강의랑 중급 강의는 요 이제 교과서를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해시켜드리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쌓아드리는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요 OX 지문집은 한 6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얇아요, OX 지문집. 근데 요 OX 지문집 안에 변리사 기출하고 변호사 기출 지문이 들어있어요. 민법 과목에 대해서, 그죠? 이 객관식 문제집에는 뭐 이거 말고도 또 여타 뭐 기출 문제 같은 게 다 이제 많이 포괄적으로 들어있고, 그죠? 그래서 이 OX 지문집이 그러니까 좀 얇게 축약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자, 다시 돌아와서 저는 기본 강의할 때도 이 객관식 문제집은 아직 못 건드리니까 이 얇은 거 OX 지문집을 맨날 풀어오라고 시켜요. 그래서 그러니까 1회 강의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은 예습이 의미가 없어요. 읽어보고 와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법은 그냥 이제 들어오셔서 수업부터 듣고 복습 위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1회 강의를 들으시면 그날 진도 나간 거 교과서 읽고 복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 OX 지문집 해당 부분까지 풀어오시면 객관식까지 바로 풀어오시면 그러면 이제 2회 진도 나갈 때 이 OX 지문집을 한 20-30분 풀어드리고 그 다음 진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요. 쉽게 얘기해서 저는 기본 강의할 때부터 객관식을 병행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뭐 강사님들 입장은 뭐 아니 뭐 객관식은 뭐 오히려 객관식 처음 해보면 뭐 그냥 객관식 문제만 외운다 그러고 일단 이때까지는 뭐 이해를 잘하고 기본을 잘 쌓고 이때까지 객관식 보는 게 맞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1차는 우리는 어차피 이제 1차 민법은 객관식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기본 강의 하면서부터 그냥 객관식을 병행을 좀 하자.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실제로 기본 강의 할 때도 매회 OX 지문집 풀어오라고 그러고 그 다음날 풀어드리고 이렇게 나간다, 그죠? 근데 이제 3월 진입생이다 그러면 이걸 쓰든 별로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월 진입생이다 그러면 뭐 이때까지 뭐 그냥 뭐 중국 강의만 듣고 이때부터 객관식 시작한다면 상관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금 7월 진입이죠? 7월 진입이니까 객관식부터 같이 가시는 게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죠? 그래서 지금 7월 진입이기 때문에 객관식 연습 시간도 부족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민법 강의를 들으면 뭐 그냥 뭐 이렇게 객관식까지 병행이 되겠지만 혹여나 뭐 다른 분들 강의를 들으시더라도 웬만하면 그냥 뭐 얇은 기출문제집 같은 거 있거든요. 그 정도는 함께 병행을 좀 하셔라. 그죠? 되셨죠? 그죠? 그래서 그 제목에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의 병행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객관식 문제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실제 시험에서 점수가 나오질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됐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3쪽에 3번 조문의 중요성이라고 돼 있어요.
물론 이제 대부분 이제 법 과목이라는 걸 처음 배우시게 되는데, 이 법 과목은 보면 조문, 판례, 이론,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어요. 조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민법 규정, 법 규정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판례라는 게 뭐냐 그러면 대법원 판결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법원 판결문.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민법 조문도 이제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민법 조문만 우리가 배워야 될 재산법만 한 766개 조문이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규율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가 채워주냐? 이제 판례. 대법원 판례가 채워주고, 또 이제 법률 규정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또 그것도 이제 판례가 채워주고 이런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이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견해 대립이다. 여러분 뭐 심지어는 자연과학도 견해 대립 있잖아. 이게 맞다는 이게 맞다는. 우리 이 법학은 사회과학이니까 당연히 뭐 어떤 A라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거를 이쪽으로 해결했는다, 이쪽으로 해결했는다, 견해가 대립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견해 대립은 우리가 지금 객관식 문제라고 그랬는데 OX를 골라내야 되는데, 견해 대립이 있는 부분이 시험에 나오겠어요? 못 나오겠어요? 못 나오겠어요. 정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OX로 물어볼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답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판례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법원 판결문이 야 우리 이럴 때는 이렇게 해결하겠다 판결로 딱 내려줬잖아요. 그죠? 이해가시죠? 그죠? 자, 그래서 출제 비중을 보면 판례가 가장 높습니다. 거의 한 70% 이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조문이 뭐 20% 정도 아니면 좀 못 미칠 정도. 그죠? 그 다음에 이론은 잘 못 나온다 그랬죠. 10% 미만이다. 그래서 이 시험 문제 출제 비중을 보면 판례가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조문이고 이론은 잘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대다수의 수험생들도 판례에 집중해갖고 판례를 제일 열심히 하십니다. 그럼 제일 많이 나올까, 그죠? 그런데 제가 지금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판례가 다 어디서 나오는 거다? 조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출제 비중은 조문이 적을지라도 이 판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조문이 기초가 돼야 판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조문을 좀 중시하는 습관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강조하고 싶어서 3번 조문의 중요성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래 빗을 보시면 출제 비중으로 보면 판례, 조문, 이론의 순서가 되는데, 그래서 보면 밑에 판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조문의 숙지가 선행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실전에서도 평이한 판례 문제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다 열심히 하니까 다 맞추는데, 결국 조문 문제에서 승부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래 밑줄 보시면 여러분들이 처음 이제 법 공부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조문을 대하는 자세를 잘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굵은 글씨 나왔죠. 별도의 조문집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업을 들을 때나 기본서를 볼 때나 객관식 문제집을 풀 때나 조문이 나오면 조문집 열고 찾아서 확인하고, 그죠? 항상 옆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왔다 갔다 통학을 한다 그러면 버스 안에서도 조문집 들고 봐야 되고, 지하철 안에서도 조문집 들고 보고 있어야 되고, 그런 얘기가 되셨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다 보면 우리 세 번째 문단에 조문은 입체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하는데, 이 입체적으로 읽는다는 게 뭐냐면, 조문 하나만 봐도 그 조문에 딸린 판례가 뭔지, 이 조문에 딸린 기출문제가 뭐가 나왔는지 이런 게 막 떠올라요.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그죠? 그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러지. 그걸 제가 뭐 조문을 입체적으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래 밑줄처럼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라든지 사실관계 및 관련 판례, 기출지문 이런 걸 떠올리면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처음부터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래 밑줄 조문과 판례,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을 유기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학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게 되는데, 실력이 쌓이면. 그죠? 처음부터는 당연히 안 되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조문집을 항상 옆에 두고 나올 때마다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그래서 초심자라면 우선은 조문의 국어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겠지만,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국어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겠지만, 어쨌든 조문과 친해지는 연습을 하고, 그래서 굵은 글씨 초심자라면 민법을 공부할 때 항상 조문집을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보는 태도만 잘 길러놔도 이게 나중에 이제 도움이 좀 될 것이다. 그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험생이 되면 제일 부족한 건 시간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수험생들이 보면 이거 안 보고 싶어서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맨날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밀려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소홀해지고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저절로. 그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선생님이 조문이 중요하다 그랬지. 그죠? 그래서 항상 조문을 놓지 않는 그런 습관을 미리 잘 들여놔야, 그래야지 좋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4번 교재 선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딱 이 말씀만 드릴게요. 수험서하고 교수님들의 학술서가 있어요.
이제 그 말 그대로 우리 민법의 그 저명한 교수님들이 쓰신 교수님 교과서가 있거든요. 이 교수님 교과서는 뭐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거 아까 이제 제 포인트 민법 940페이지라고 써드렸죠. 근데 이 교수님 교과서는 2000페이지가 넘어가요. 2000페이지가 넘어가요. 그리고 교수님들은 조문 판례는 그냥 있는 거고 과연 이 조문 판례를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냐 여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2000페이지짜리 책을 보면 이 견해대립 쪽에 이론 쪽에 서술의 비중이 높단 말이에요.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쉽게 얘기해서 학술적으로는 너무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죠. 제가 쓴 수험서하고 저는 이제 오로지 수업만을 위해서 이렇게 책을 쓰는 거고 그죠? 교수님들의 학술서하고 학술적 가치는 상대가 안 되겠지만 시험을 위해서는 뭐다? 이거 보는 것보다는 수험서를 고르는 게 낫다. 이제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수님 교과서 잘못 잡았다가는 이제 민법 하나 보는데 1년이 다 가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교수님 교과서보다는 일단 뭐 수험서로 우리는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니까 수험서를 보시는 게 낫겠다. 그죠? 그런 말씀 드리고. 자, 근데 이제 5번 복습의 중요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거기 한자로 이제 여러분들이 한자 약하더라. 학습이라고 써 있죠. 이게 배울 학 익힐 습입니다. 그래서 배울 학이고 익힐 습인데 학습 중에 저는 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것보다 배울 학보다 익힐 습이 중요하다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변리사 시험에 진입하시면 해야 될 일이 처음에 강의 수강해 갖고 배우시고 그 다음에는 계속 익히셔야 돼. 익힐 습. 그죠? 그래서 배우고 익히지 아니하면 그러면 실력이 안 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냥 뭐 복습이 좀 소홀하게 되고 하루하루 밀리다 보니까 진짜 오늘 안 하고 내일 해야겠다 밀리다 보면 끝없이 밀리지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각오를 대단하게 하고 들어오는데 실제로 이제 시험 공부를 해보면 순간순간이 어렵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익혀야 된다. 되셨죠? 그죠? 그래서 4쪽 가보실게요. 4쪽. 그래서 4쪽의 메뉴에 보시면 강의 수강으로 이해한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강의만 듣고 뭐 이제 뭐 공부 다 했다 생각하면 나중에 실제 시험 문제 풀었을 때 절대 점수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강사가 이제 길을 열어주면 수험생은 그 길을 반드시 스스로 걸어가 봐야 돼요. 그래야 실제 시험장 가면 그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되셨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오늘 마지막 얘기할게요. 6번. 공부할 분량의 조절이라는 건데. 요 얘기도 아마 오늘 드리는 얘기 중에 이게 또 제일 중요한 얘기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이제 수업 시간마다 그리는 그림인데, 처음 시작할 때마다 그리는 겁니다. 2022년 시험이고, 21년 시험이고, 20년 시험이고, 19년 시험이고, 18년 시험이에요. 그러면 22년에 생전 안 나오던 게 22년에 나왔다. 또 21년도 그런 문제 있어요. 생전 안 나오다가 21년에 한 번 나왔다. 20년도 마찬가지 이런 문제 매년 있습니다. 매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가운데 부분은 뭐예요? 뭐예요? 매년 나온다. 매년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더 열심히 하겠어요? 당연히 이 부분을 진짜 열심히 해야 되잖아. 그죠? 이 부분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보통 수험생들을 보면 뭐가 있어요? 내가 나이 들어서 지금 내가 지금 돈 벌 나이인데 돈도 안 벌고 이제 수험 공부하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내년에 반드시 붙어야 된다. 그러면 이런 문제까지 다 맞춰야 내가 이제 붙는다. 그러면서 불안감에 의해서 이런 문제까지 다 파고든다. 그러면 공부 범위가 이만큼에서 공부 범위가 이만큼 늘어납니다. 이렇게. 그죠? 그런데 민법 공부 범위를 이렇게 늘리는 사람이 특허법 가서 안 늘리겠어요? 특허법 가면 또 늘리고 있습니다. 이거 사람 성향이잖아요. 불안하니까. 그죠? 그러다 보면 이만큼 공부해도 지금 빠듯한 시간인데 공부를 이만큼 하려다 보면 이게 제대로 정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정리가 안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수험생들을 보면 대부분 여기서 빵꾸가 나요. 여기서 빵꾸가 나요. 이거는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고 이거는 뭐 맞춰도 안 맞춰도 상관없는 문제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할 때도 절대로 공부를 양을 늘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공부 시간하고 공부 밀도는 늘려야 되는데 이 공부를 양을 늘리려고 생각하면 이거는 실패의 지름길이 됩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항상 얘기하는데 알면서도 잘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저절로 이루고,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이루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야. 그죠? 그럴 때마다 제가 오늘 그려드린 이 그림을 생각하면서 일단 이런 거 하고 싶으면 이거부터 제대로 해놓고 하자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읽어볼게요. 그 공부할 분량의 조절 밑줄 보시면 기본기와 절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밑줄 민법 공부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지적 호기심이 발동하게 되는데 이런 또 불안감하고 이제 지적 호기심. 아까 제가 이제 조문 판례를 써드렸는데 조문하고 판례가 있는데 조문 판례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럼 궁금해. 판례가 이럴 때는 이렇다는데 이럴 때는 판례가 없네? 이럴 때는 어떻게 되지? 이러고 궁금합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시험에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지금 있는 조문과 판례를 외워갖고 들어가는 것도 지금 빠듯해 죽겠는데 이거 언제 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죠? 그러니까 공부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지적 호기심이 생기는데 이거를 적절히 제어를 잘해야 돼. 이거 이런 데까지 신경 쓰다 보면은 실제로 알아야 될 걸 다 놓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계속 보실게요. 그래서 그 밑줄 보시면 민법 공부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지적 호기심이 발동하게 되는데 이런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 넓게, 더 깊이 이렇게 파고들다 보면 민법이 끝이 없어요. 10년을 해도 모자라요. 또한 시험을 보면 반드시 생전 처음 보는 지문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런 문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냥 갑자기 안 나오다가 한번 툭 튀어나오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거 만나게 되는데 이런 것까지 다 공부를 미리 해간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더 넓게 더 깊이 파고들다 보면 끝이 없고 또 시험을 보면 또 반드시 생전 처음 보는 지문을 만나게 되는데 반드시 합격해야 된다는 불안감에 이런 지문들까지 모두 커버한답시고 내가 보는 교재 혹시 빠져있는 판례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모르는 어려운 판례가 더 있지 않은지 막 불안해하면서 책에도 없는 판례를 막 찾아가면서 공부의 양을 늘리기 시작하면 그럼 뭘로 간다? 불합격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다음 줄 지적 호기심과 불안함에 대한 적절한 제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자, 요 말 한마디 딱 드릴게요. 거기 써있죠. 남들 이게 요즘 시험이 어려워졌어요. 그 진입하시는 분들의 수준도 높아지고 그래서 커트라인이 만만치 않게 나오는데 아무리 어려워져도 요 밑줄 남들 못 맞추는 문제를 맞아야 합격하는 시험은 아니에요. 남들 다 맞추는 문제만 다 맞춰줘도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는 시험이에요. 특히 1차 시험은 그래요. 그죠? 그래서 다음 주 여러분들은 수험을 위해서 민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인 만큼 지적 호기심이나 불안감 이런 걸 잘 억제해서 중요한 것보다 공부할 분량은 최소화해야 돼요. 공부할 분량을 최소화해서 딱 그만큼을 시험장에 들어갈 때 가장 선명하게 만들어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굵은 글씨 결론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모든 기본서나 문제집에 다 나와 있는 조문과 기본 판례들 있잖아요. 이걸 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게 그게 올바른 방향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면 이거는 불합격 지름길이다. 그죠? 이거를 먼저 확실하게 자기 걸로 잡아주자. 이런 취지가 되겠어요. 되셨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계속 스스로도 모르게 이렇게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그랬죠. 그죠? 그럴 때마다 돌아오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셨죠? 그죠?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민법 공부하실 때 처음에 이제 접근하는 방향 이제 뭐 회독으로 보는 게 낫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민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뭐 주의할 사항도 이제 수험에 있어서 주의할 사항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요 정도로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건 이제 끝내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2장짜리 드렸지만 지금 처음 공부도 하기 전에 이제 요거 읽어보는 거하고 그러니까 뭐 공부를 한 1회독 정도 한 다음에 읽어보는 거하고 2회독 한 다음에 읽어보는 거하고 볼 때마다 느낌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뭐 2장짜리지만 버리지 마시고 그죠? 한 2달 공부할 때 한번 또 읽어보시고 그때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자꾸 생각해줘야 된다니까.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한 번씩 보시고 내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구나 돌아와야겠구나 이런 거 좀 느끼시고 그러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되셨죠? 그죠?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오늘 아까 이제 여러분 말씀드렸던 틀어집니다. 그나마 지금 가능한 시점에 오신 거예요. 그나마 그죠? 만약에 뭐 8월까지도 모르겠는데 9월 뭐 그때 진입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죠? 그때 진입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에 비하면 그나마 좀 가능한 시점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입 자체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고 만약에 진입을 결정하신 분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그죠? 그래서 그 방법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그죠?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제가 또 뭐 하도 드릴 말씀이 많아가지고 말도 빨리 뭐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이제 또 이렇게 만나서 제가 직접 민법을 뭐 강의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그러면 또 좋겠습니다. 오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사님에게 바통 터치하고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